그래? 너 얼굴 왜 그래? 내 몸이 달라졌어. 모르겠어. 달라진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똑같은데? 여기 등 뒷살 만져봐봐. 이만큼 잡혀. 이게 감각은 살아있네. 감각은 살아있어. 살이 있어도 가면 뭐가 물컹 잡히지 않아? 근데 잘 아니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잡혀야지. 그러니까 야, 나도 2kg나 쪘어. 가만 있어봐. 2kg가 쪘다고? 2kg 쪘어. 언제보다? 저기 애기 낳기 전보다. 애기 낳기 전보다. 장난하냐 지금? 아 진짜 얘네들 진짜. 너 안 되겠어. 약 좀 먹어야 되겠다. 야 빨리 그만 떠들고 얼른 앉아서 예습 좀 하고 그래요. 수고하셨다. 역시 오늘도 어머 전학생도 같이 왔네. 세연이 왔어. 전학생을 벌써 다 아네요. 안녕. 나 장수고로 전학 온 설수연이라고 그래. 반갑다. 미스코리아 미 출신 방송인 설수현. 현재는 세 아이의 엄마로 집안일도 방송일도 완벽한 슈퍼우먼이 된 그녀. 그런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살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살이 찌든 말든 먹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더니 고3 때 정말 70kg까지 확 찌는 게 막 느껴지면서 정말 깜짝 놀랐잖아. 너 쪄도 이뻤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쪄도 이뻤으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 이제 겸손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어. 좋아, 조금 좋아. 예뻤어. 넌 우리들하고 잘 맞는 아이야. 그래. 그치?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어트가 약발이 떨어지더니 유효현상을 겪은 거지. 그거였어. 야. 그래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 다이어트 빼는 거보다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다. 사실 다이어트를 유지를 못할 거면 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냐면 요요 현상이 오면 이전보다 몸 상태가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요요가 전혀 없어 전혀. 보이시는데요? 근데 네가 뭐하러 여기 왔어? 선생님 저 애가 셋이거든요. 셋을 낳는 동안에 75, 54, 75, 54 거의 20kg를 들락날락을 세 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이어트가 지겨워졌어. 아 선생님 저 대국민 짜증 한번 낼게요. 아 좀 먹으면 안 돼? 아 좀 먹으면 안 돼? 왜 우린 이렇게 계속 이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억압하고 이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어. 누가 압박을 해? 먹으면 되잖아. 먹고 있어 난. 평범한 체형이라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당신.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 고민이라면 이것이 당신의 몸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의 적, 다이어트할 때 가장 빼기 힘들다는 이것. 중년 건강을 갉아먹는 건강약탈자, 바로 내장지방. 방심하는 사이 내장지방의 위협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도 너무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 증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서 나이 들면서 진짜 배가 점점 이렇게 볼록해지는. 애기들은 볼록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불룩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남성분들은 배가 나오신 분들 이렇게 눌러도 땅땅 안 들어가죠. 예, 땅땅하고 우리 아줌마들, 엄마들은 몰캉이래요. 나이대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완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거의 남성들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게 되니까 팔다리는 근육이 빠져서 얇아지죠. 근데 뱃살만 계속 찌는 거미형 몸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됐을 때는 체중 자체보다는 오히려 허리 둘레를 더 신경 쓰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치로 따지면 남성 39인치, 여성 37인치 정도. 이때는 심각한 복부 비만인 거죠. 지금 요게 이제 37인치거든요. 제가 이게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7이 그거? 어머, 요 정도가 37인치거든요. 요 정도가 37인치거든요. 배도 나오고 막 옆구리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반장이 2명 정도 있을 때 복부들, 이게 심각한 복부 비만 기준이에요. 사실 어쨌건 이렇게 심각한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일상생활 자체가 좀 불편해지겠죠. 굽히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복부 비만은 복부 비만 전 단계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9배 높아요.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복부 중간 단면을 잘라서 본 건데요. 여기 살짝 까맣게 보이는 게 피하 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파랗게 보이는 게 내장 지방이에요. 많이 쪘다. 근데 궁금한 게요. 저렇게 날씬해 보이면 본인 스스로가 내장 지방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가은 학생 같은 체질의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에서 쉽게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네. 간단한 자세 하나만 취하면 돼요. 누운 거예요. 근데 누웠을 때 배에 텐션을 주면 안 돼서 베개를 베고 무릎을 굽히세요. 그러면 배가 텐션이 없이 몰랑몰랑한 상태이거든요. 네. 이때 피하 지방인 사람들은 살이 흘러요. 그래서 옆에 옆으로 바닥을 흐르죠. 깔죠, 이렇게. 네. 근데 내장 지방이다. 여전히 봉긋하죠. 그래서 차라리 흐르는 게 건강에는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봉긋하게 D자, 올챙이 배처럼 딱 올라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내가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직접 준비를 했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네. 네. 곱창이잖아요. 얘가 보시면요. 이 내부에 있는 곰 말고요. 바깥에 이렇게 하얗게 늘러붙은 거 보이세요? 맞아요. 자, 요것들이 뭐냐면요. 인체로 따졌을 때도 이 장은 길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잘랐으니까 이 형태고 원래 몸에 되게 긴데 고정이 돼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장간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도록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내장 지방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말 맛있는데, 저거. 맛은 있는데 우리 지방에 쌓이는 건 위험 물질이라는 거지 결론은. 저게 지방이야. 저기 밑에 노랗게 길게 달린 거 봐. 아,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장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까 얘기한 장간막에 지방이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너무 무서운데.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요. 정말로 한마디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좀 건강 약탈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복압이 올라가겠죠. 복강 내 장기들을 계속 이 지방이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들이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재기능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혈관을 통해서 계속 지방산이나 염증 물질을 내뿜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만성화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까지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저희가 막 이렇게 내장에 손이 닿거나 뭐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하고. 이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5배 정도 더 위험한 지방이다. 내장 지방 요만큼이 피하 지방 이만큼 있는 거랑 우리 몸에 거의 비슷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와.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비만까지 오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볼게요. 네. 휴학생을 만나기 위해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휴학생은 그래도 운동하면서 시작하네요. 네. 열심히 공원을 뛰고 있는 한 여성. 바로 오늘의 휴학생입니다. 근데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잠시 걸음을 멈춰선 그녀. 급기야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요. 아, 근데 우리 나이 되면 좀 숨이 벅차. 맞아. 무릎에 통증이 왔는지 금세 운동을 중단한 채 벤치에 앉는 그녀. 저렇게 상체가 크면 무릎이 당연히 아플 것 같아요. 저런 분들 너무 많이 뛰면 안 돼. 공원 몇 바퀴 달리는 것도 힘겨워하는 그녀.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찐살로 일상이 괴로운 55세 김명아입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는데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갱년기 이후에 식탐도 들고 급속도로 살이 많이 쪘어요. 그 찰나에 또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아프니까 또 안 움직이다 보면 또 살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병이 생기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인생을 즐겼단 그녀. 와, 평소 되게 액티브하셨던. 그러니까. 와. 지금은 상상조차 힘들다는 건강했던 옛 모습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과거에 건강한 딱 미인이셨는데. 체형이 많이 변한 거네. 오늘도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체중계에 올라서 보는데요. 아, 난 몸무게 정말 재기 싫은데. 나 안 재. 과연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어떨까요? 아, 저 순간 너무 괴로운데. 어우. 아이고, 또 쪘네. 또 쪘어. 아이고. 161cm 키에 77kg. 키에 비해서 좀 체중이 나가시긴 하네요. 갈수록 살이 찌는 상황.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혼자만의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휴학생. 와, 우리 또 저거 좋아하지. 저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평소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그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족발? 와. 평소 즐겨 먹는다는 족발과 떡볶이. 그녀는 항상 즉석식품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특히나 인스턴트로 드시고 계셔서 예. 아예 저렇게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어우, 맛있게 드시네. 어쩜 저렇게 맛있게 드세요? 매번 이렇게 간편한 한 끼를 해결한다는 휴학생.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운동하고 와서 먹으면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했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뭘 해먹기가 귀찮아요. 자식들이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자식들 나가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맞아. 식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근데 또 누워서 과자를 해.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 했던가요? 식사 후 과자를 먹으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다는데요. 근데 원래 저렇게 드셨던 것 같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요즘에 식탐이 생겨갖고요. 텔레비에서 먹는 것만 봐도 제가 배가 부른데도 음식이 있으면 식욕이 넘쳐나서 자제가 안 돼요. 자제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식욕은 진짜 참기 힘들거든. 맞아.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그럼.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은 걸까? 갑자기 배를 만지는 휴학생. 또 저렇게 가뜩이나 누워 누워서 드시니까는- 드시니까 또 소화가 아주. 소화 안 되지 당연히. 결국 불편한 속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언제부턴가 화장실 가는 순간이 곤욕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갱년기 오고 나서 볼일을 잘 못 봐요. 변비가 생겨갖고 그래서 살이 더 찌는가 싶기도 해요. 원래 변비 있으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일단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 대장 내 변이 너무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유독한 유해한 가스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장내 미생물 분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좀 더 유해균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해균들이 많은 것 자체도 비만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변비가 왔을 때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온 게 아니라면 내가 식습관이 나쁘거나 장애 운동이 나쁘거나 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날 오후 아 이거야? 아우, 그래도 하나만 찢어줘. 어우. 남편분이 계시네. 알뜰살뜰 아내를 챙기는 남편. 아우, 또 자상하게 또 옆에서 다 챙겨주시네. 세상에. 땡큐. 매일같이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을 드시는 거야? 고혈압 약이에요. 친정 아버지께서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고지혈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조심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협착증 진단까지 받아서요. 살이 찌고 나서부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셔갖고 지금 자세가 저렇게 돼 있나 봐요. 계속 누워 계시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죠. 그럼 걷는 것도 힘들겠다. 이 비만이라는 게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염증에 노출이 되면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노화해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 오히려 세포들 그리고 혈관들 이런 것들의 노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진짜. 아이 지방골이 이게 뭐냐? 정리 좀 하고 살자. 아니 운동기구는 운동하라고 있는 거지 이게 옷걸이가 됐냐? 아유. 몸을 자꾸 움직이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고 남편분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네. 요즘 몸이 불어서 살이 쪄서 그런지 움직이는 것도 시원찮고 예전에 비해서 뭐 그냥 누워 있으려고만 하지 도대체 뭐 집에 살림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저녁을 먹는 부부. 또 배달 음식으로. 배달 음식으로 부부의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근데 먹을 땐 되게 빨리 움직이셔. 아, 그러네. 씩씩하고. 진짜. 양이. 와. 이번에도 역시 두 사람이 먹기엔 많은 양의 음식이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남편에 비해 휴학생의 식사 속도가 유난히 빨라 보입니다. 와, 저렇게 잘 드신다고? 안 끊어 드셔. 그냥 쭉쭉 드시네. 아 저렇게 먹어야 맛있거든. 맛있게 먹는 휴학생. 남편은 그저 아내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남편 표정. 어떡해. 잘 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아우.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끝나버린 그녀의 저녁 시간. 빠른 식사 속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깨끗이 드셨네. 이렇게 빠르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사실은 비만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배부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지방세포에서 나오거든요. 이 렙틴은 식사를 할 때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지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한 10분, 15분 내로 다 먹으면 렙틴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배부름을 못 느끼니까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과식을 하시고 폭식을 하시면 아예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포만 중추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좀 떨어져요. 이 배가 부를 때까지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과체중이 될 위험이 한 3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네요. 건강하고 활기찼던 옛날을 현재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 갱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서 살도 쫙 빼고 건강도 되찾고 밝게 살고 싶어요. 뭐 많이 공감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식습관이나 아니면 일반 행동 패턴이나 보면 본인이 좀 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불룩 나오니 유독 나온 배만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복부 지방세포의 크기가 좀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세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세포 크기가 커진 거예요? 인체 내 지방세포의 개수는 보통 한 4, 5살. 상당히 어린 유아기 때 결정이 돼요. 4, 5살?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말라서 지방세포의 개수는 좀 작게 정해졌다고 해도 내가 나이 들어서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 적은 수의 지방 하나하나가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비만이 똑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신비롭다. 자, 이 지방세포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쪽으로 지방세포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스티로폼 공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같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지방세포의 개수가 똑같겠죠. 네. 일단 정상적인 다리 이 지방이라면 지방세포가 조금 사이즈가 작으니까 6개를 딱 넣었을 때 날씬하죠. 네. 근데 같은 6개가 있는데 내가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방세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6개를 넣을 건데 툭 떨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똑같은 지방세포가 6개인데 부피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거예요. 우와. 어떤 가슴 느낌인지 알 것 아프다. 같아. 네.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중에 요요가 왔을 때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한 세포 하나의 크기가 한 3-4배 정도씩밖에 안 커졌죠. 네. 실제로 지방세포는요.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결코 내가 소아기 때, 유아기 때 비만이 아니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전 세계 성인 비만 인구 약 6억 4천만 명. 성인 8명 중 1명은 비만. 중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의 경고.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과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식단을 지켜야 할까? 운동을 해야 할까?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대놓고 얘기하려고 토론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하려면 식단일까 운동일까를 선택해서 요 이름표를 하나씩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렵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씩 의견을 좀 들어볼 거거든요. 네. 자, 먼저 누구? 저요. 네. 저는 해야겠다고 늘 마음 먹었던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지 얼마 안 돼, 한 2주 정도 됐는데 금방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서. 네. 근데 제가 운동은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만 되면 난 너무 싫어해가지고 혼자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가지고 체육 시간에 교실을 지키고 있었어.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막 이렇게 근력하고 뭐 기구하고 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움직임을 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안 하게 되니까 그렇지. 몸이 내가 아무리 먹는 걸 똑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얘가 내장 지방이 돼가지고 쌓이는 거야. 그래, 근데 몸이 무거워진다니까? 아니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무조건 식단. 난 무조건 식단. 그치? 왜냐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식단을 못 이겨.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이 선수 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살찌는 게 그렇지. 그냥 운동 아무리 해봤자 먹는 거 못 이긴다니까? 왠지 설득력 있지 않아? 아니야, 근데 봐봐. 내가 음식을 하잖아. 근데 우리 남편을 내가 예를 들게.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남편은 4식이 이상을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이 배가 고플 틈이 없이 계속 먹였어. 나는 배가 불러도 안 먹는 스타일인데 우리 신랑은 계속 먹였단 말이야. 근데 근데? 우리 남편의 몸무게가 변화가 없어. 오, 대박. 그대로야. 왜냐하면 운동을 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몸 전체가 좀 무겁고 우울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활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마음도 좋아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오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이렇게 치유되는 듯한 느낌? 그러다가 이제 또 한동안 또 안 해봤어요. 이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석정이 얘기는 정말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내장 지방이랑은 관계없는 근데 내장 지방은 유산소로 빼야 돼요. 자, 한 시간씩 매일 유산소를 한 20년 동안 했었고 근데 못 이겨. 우리 갱년기 여성은 무조건 이 근육이 없으면 유산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지구력 있게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계속 만들어줘야 이게 활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조금씩 또 달라. 운동을? 응. 아니, 하루에 10분밖에 안 해. 하루 10분짜리 운동이면 우리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휴지를 줄 때도 왜 그러세요? 벌써 그걸 그림 어떻게 나오죠? 쓰실지 알 것 같아. 진짜 벌써 상상이 돼. 아니 왜 상상을 해? 우리 다 맞출 수 있어. 영상 우리 지원이 돼, 맞추면 영상 얼마 줄 거야? 네, 지원. 여기 이렇게 더 그러니까 봐봐. 어머 우리 너무 알아. 어머도 그냥 하면 안 돼. 어머 이걸 확장을 시킨단 말이야. 이거 진짜 운동돼. 부담스러운데? 땡기죠. 그리고 이렇게 피면서 여기로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쵸. 일어날 때 여기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 보면 되게 불편해. 왜? 굉장히 강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혜미야 식단의 얘기를 해줘봐. 아니 이렇게 바쁜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시간에 누워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본능에 충실한 삶. 바로 너 똑똑해. 먹고 싶을 때 먹고. 당연하지. 아니, 잠깐만, 식단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진짜. 그러네. 아니, 왜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사실 정신줄을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개월을 먹으면 쪄. 그거야. 이게 식단의 바로 그 그거야. 포인트는 내가 신경을 써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으면 빠져. 그렇지. 나는 얼마 전에도 발음 조심해야 돼. 잣엿 있지? 잣엿? 너무 맛있어. 잣엿. 너무 맛있어서 40개를 시켰어. 40개를. 그래서 딱 약속을 하루에 딱 2개만 까자. 근데 이게 큰데 딱 2개까지만 제한을 하고 나는 이제 다른 간식은 안 먹겠다 하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우리 수연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식탐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 식단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몸인 거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먹는지. 나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선생님. 진짜? 네.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포인트는 고기 먹을 때는 무조건 채소만 먹고 고기와 채소, 탄수화물을 섞지 않아요. 그리고 샐러드를 먹더라도 샐러드에 견과류도 많이 들어가고 그 샐러드 자체에도 달걀이나 단백질을 꼭 넣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잘 때까지 배고픔에 괴롭더라고요. 제 식단의 포인트는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은 정말 많이 먹자. 달걀, 닭가슴살, 고기는 뭐 잣엿. 맞아. 잣엿. 네, 고등어, 삼치 뭐 이런 거는 다 먹어요. 근데 딱 대신 저는 이제 단 거를 조금 먹는 대신 밥을 좀 포기한 스타일.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얘기가 틀린 건 없었어요. 운동 쪽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줬고 식단 쪽의 얘기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구 결과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장 지방과 관련된 연구예요. 자, 이제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한 그룹은 운동을 그냥 안 했어요. 우리 식단파 같은 거죠. 그리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17.6km씩 조깅을 시켰죠. 마지막 한 그룹은 일주일에 32km씩 조깅을 시켰어요. 일주일에요? 네, 운동량이 아예 없고 중간 정도, 고강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의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중에 내장 지방률을 한번 변화를 살펴봤어요. 운동을 전혀 안 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8.6% 늘어났어요. 17.6km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번 달렸던 그룹은 8개월 후에 내장 지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을 좀 했죠? 떨어졌겠죠. 네. 내장 지방의 변화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내장 지방의 변화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와. 마지막 그룹, 일주일에 32km를 뛴 그룹, 요 그룹만이 내장 지방이 6.9%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나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보통 운동이 아니네 이거는.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자, 여기서 이제 양쪽이 또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쪽 팀은 운동해도 안 빠지네를 포인트를 보고 이쪽은 안 하면 찌는데 그래도 해서 줄은 거잖아 라고 포인트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반반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년의 다이어트는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요. 식단만 해서도 안 돼요. 운동과 식단이 적절하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 특히나 이 내장 지방이라는 건 정말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필수라는 거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건강한 기운이 넘치는 헬스장. 오, 그러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인데. 부럽다. 오, 나만큼. 그곳에 나타난 범상치 않은 여인.
어우, 등 근육 봐. 이렇게 어우. 만들기 쉽지 않거든. 진짜 운동 많이 하신 거야, 저거. 화가 잔뜩 나 있는 근육들과 탄탄한 몸매, 안정적인 운동 자세까지. 이야, 실눈 뜨고 봐도 오늘의 우등생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장 지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54세 박희성입니다. 3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그녀. 하지만 과거엔 전혀 달랐다는데요. 멋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몸무게가 70kg이었다는 그녀. 진짜? 그때는 오히려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빈혈 같은 게 좀 있었고요. 혈당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막 식사하다가 갑자기 막 혈당이 올랐는지 잠이 스르르 오기도 하고 무기력하죠. 무기력하고 일단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도 뭘 입고 나가도 안 맞고 막 옷도 막 입어도 핏이 이쁘지도 않고 그때 제가 굉장히 몸이 좀 힘들었었고 몸도 무겁고 그다음에 좀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걸 보니까 그때가 갱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나이스하게 나와요. 지금은. 현재 건강 회복은 물론 피트니스 대회까지 입상할 정도라는데요. 오, 예쁘다. 세상에 저 정도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우와, 진짜? 같은 사람이라고? 와, 대박. 아유, 나의 재작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치? 하하,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지 우등생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하나, 둘, 되게 가볍게 한다. 우리 같으면, 이러면서 할 텐데. 즐거워하면서 하시는데 딱 몸의 움직임을 보니까. 넷. 이거요. 되게 간단한 동작이죠. 옆구리를 자극하면서 허벅지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순환을 좋게 해서 잘록한 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하이파이브 운동. 우선 허리에 힘을 빼주고요. 상체를 회전시켜 벽을 향해 하이파이브를 날려줍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고 어깨가 벽에 붙지 않도록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지, 이거는? 잘 간다. 우리 석정이 잘 간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선이가 더 안 돼요. 이게 다예요. 나도 해봐야겠다. 이거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는데? 근데 이 동작은 단순히 근력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성 동작이 같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이 가동 범위가 좀 좁아도 하면 할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처럼 허리를 풀어주는 동작이기도 하고 또 하면서 적당하게 복근에 힘을 주게 되면 복사근이나 이 옆구리 쪽 쥐어짜는 힘을 주는 이런 근육들의 근력도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 중년의 운동은 너무 고강도로 되면 안 돼요. 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늘려서 유연성도 높이고 민첩성, 협조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년이 되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뭐 정말 디스크성 질환이 아니어도 허리 기능성 장애 또는 허리 근육 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겠죠. 그래서 하복부까지 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벽만 있으면 또는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이 하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하지만 우등생의 운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운동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유롭게 TV를 볼 때도 평범한 자세는 가라.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로 버티면서 TV를 본답니다. 지금 다리 올리고 저렇게 복근 운동 하시는 거?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와. 정말 그대로 얼음 하더니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하는 우등생. 여유로운지 팔까지 뻗습니다. TV를 보는 내내 올라간 다리는 그대로 유지. 제가 평상시에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요. 그냥 다리를 든다든지 복부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복부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복부 지방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죠? 우리도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 하자.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 저 되게 힘들어. 서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요. 무릎을 팔 위치로, 손 위치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하복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저게 의외로 복근 운동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측면으로 닿는 동작을 하게 되면 옆구리살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짬짬이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는 우등생.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중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너무 고강도로 할 필요도 없고 적당한 강도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우등생이 지금 알려주는 운동들은 진짜로 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정말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부님들도 특별히 시간 내서 어디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가볍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유산소도 더불어 같이 돼요, 저게. 그럴 수 운동이. 있겠네요. 네. 그 길을 저렇게 걸어가면 좋겠는데 한 번 저렇게 걸어왔더니 너무 놀라고 도망갔어요. 당연하지. 와, 석정아, 우리 석정이 만났다 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1시에 저러고 그 앞에서 오던 남자분이 막 기겁을 하시는 거야. 어느덧 저녁 시간. 자, 우리 우등생의 먹거리 한번 봅시다. 미역에 뭐 당근인가? 김밥 메뉴 같아. 네. 이거는 내장 지방을 타파하기 좋은 미역 새우밥을 만들 거예요. 미역이랑 새우는 음식 궁합도 잘 맞고 내장 지방을 빼주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내장 지방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만들어 봅니다. 자, 먼저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도로로록 불려주고요. 당근과 새우, 미역 등 취향에 맞춘 재료를 약불로 볶아줍니다. 자, 당근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깨끗이 씻은 쌀 위에 그대로 올려주고요. 이제 남은 건 밥솥의 몫입니다. 근데 저거 맛있겠다. 그지? 괜찮을 것 같아. 저기다 곤약도 섞어도 괜찮겠다. 곤약쌀 같은 거 미역이 섞어서. 있으니까. 이제 밥과 미역, 새우를 잘 섞어주면 포슬포슬한 미역 새우밥 완성입니다. 사실 미역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미역 자체 그 끈끈한 성분이 알긴산 성분인데 얘네들이 지방의 흡수를 좀 막아줘요. 그렇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역에 풍부한 성분 중에 푸코산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분이 또 지방 분해를 좀 촉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연소를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역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미역의 제일 풍부한 성분은 뭐니 해도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는 내 몸에 잉여의 칼로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얘네들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흡수를 역시 더디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과식도 좀 막을 수 있고 혈당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맞아요. 미역국 그래서 최고야. 저 임신하고 나서 100일 만에 살이 20kg가 3명 다 빠졌는데 미역 다이어트 했거든요. 진짜 미역을 밥은 좀 덜 먹고 미역으로만 배를 막 포만감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미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장 지방을 쏙 빼주는 미역 새우밥과 영양 성분을 고루 갖춘 반찬들까지 우등생의 밥상 완성. 아무리 다이어트 식단이라지만 맛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미역 새우밥, 그 맛은 어떨까요? 네, 맛있어요. 새우랑 미역이 들어가서요. 밥 자체에 되게 감칠맛이 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향합니다. 물을 떠오려고 한 거군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가는 우등생. 그런데 얼마 지나자나 또 일어납니다. 식사 중간에 계속 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저렇게 먹다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혼나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 하하, 식사 중간중간 계속 딴짓을 하는 우등생. 핸드폰? 밥 먹는데 1시간 걸리겠는데요? 근데 우동생이 왜 저러지?
음식을 그냥 한 자리에서 배고팠을 때 먹게 되면 굉장히 양을 많이 먹어요. 저는 좀 의도적으로 음식을 좀 끊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TV 보러 가서 TV도 한참 봤다가 다시 조금 먹고 다시 거실로 나가서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어찌 보면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식사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양을 좀 적게 먹게 돼요. 혼자 살아야 돼. 그럼 혼자 그렇게 먹으면 먹으려면 혼자 살아야 돼. 말도 안 돼. 같이 가족 다 살면 같이 있는 데는 그러면 큰일 나겠네. 짜증내. 맞아. 근데 사실 앞서서 휴학생 봤을 때도 빨리 먹는 습관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연구에서 보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115%나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베스트는 많이 씹어서 시간을 늘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이 많이 씹게 되면 위나 소장 쪽으로도 혈액이 더 많이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식후의 에너지 소비량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씹는 작용을 통해서 렙틴이 나오니까 포만감을 느껴서 우리가 적은 양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다라고 만족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씹어서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차라리 딴짓을 하면서라도 토탈 시간을 늘리면 어쨌건 렙틴은 한 20분 후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토탈 먹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저걸 완전 생활화하신 것 같아. 그렇게 한참의 여유로운 식사를 마친 후 우등생이 꺼내든 이것.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다는 이건 뭘까요? 락토페린이에요. 락토? 페린?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뭐 정체기도 있고 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아는 지인분이 락토페린이 좋다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착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몸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습관이나 내가 했던 그런 버릇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몸은 좋아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변하지 않으면 몸도 변하지 않는다. 느긋하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 정도만큼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관리는 해야 유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분은 본인이 이제 달라진 자기 모습에 굉장히 큰 그 프라이드가 기쁨과 있었죠.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 저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한다면 분명히 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들 맞아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세를 항상 바르게 가지고 계세요. 걸을 때도 딱 가슴을 열고 걸으시더라고요. 네, 자세가 되게 저는 좋으시죠. 반장답게 그 확실한 포인트에 관심이 있는데 그 아까 락토페린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렇지. 락토페린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락토페린의 락토는 우유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페린은 철분을 뜻해요. 그래서 우유에서부터 추출한 당단백질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젖소의 초유에 함유가 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우리 대부분 초유는 먹었었으니까 어릴 때. 그래서 인체 내에 모유, 그러니까 특히나 초유 성분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현재 성인의 경우는 혈액이나 점액 분비물, 뭐 침, 눈물 이런 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 구형, 동그란 모양의 당 단백질인 거고요. 우등생이 먹은 제품 같은 경우는요. 1년 중에서 최소 120일 동안 또 하루 최소 6시간 자연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100% 우유 정제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0.006%의 아주 극소량만 추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원유 5,000리터에서 락토페린 한 300mg 정도 추출이 되는 거라고 해요. 와. 숫자가 어렵지만 하여튼 이만큼에서 지금 이만큼 나온다는 거죠? 네. 엄청 귀한 거네요. 선생님 근데 이만큼에서 이만큼 나온 게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효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세포가 우리 몸에서 대사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지 이제 태워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신호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지방 세포가 좀 더 잘 연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일반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장 지방에 좀 더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락토페린이 내장 지방을 직접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있었거든요. 아시아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락토페린을 매일 300mg씩 총 8주 동안 섭취를 하겠어요. 체중이 일단 1.5kg 정도 감소를 했고요.
허리 둘레가 4.4cm 감소했고 엉덩이 둘레도 2.6cm 감소를 했다는 연구 그냥 결과가 먹기만 있어요. 했는데. 그렇죠. 이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내장 지방이 감소했는지까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내장 지방의 면적이 무려 14.2제곱센티미터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총 복부 지방의 면적도 38제곱센티미터 감소를 했다고 해요. 굉장한 건데요? 그럼 진짜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 락토페린이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락토페린이 사실은 정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장까지 살아서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까지 가려면은 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위산에는 대부분 그렇게 녹아버리지 않아요? 오, 맞아. 위산이 또 대부분의 음식물이랑 막 이렇게 다 흡수해버린다고도 들었는데, 그럼 가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등생 같은 경우는 그냥 락토페린이 아니라 장용성 락토페린을 챙겨 먹고 있었어요. 장용성이요? 장에서만 녹아요? 장용. 장용성이라는 것 자체가 얘기하신 것처럼 위산에서는 견디고 장에 가서 녹도록 만든 거예요. 일반 락토페린은 위산의 공격의 대부분은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용성 락토페린을 섭취를 해야지 장내 유익균도 증가를 시켜주고요. 내장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실험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긴 유리관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에서 먹으면 위로 갔다가 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양쪽에 두 가지 요 사탕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장용성 코팅이 되지 않은 일반 락토페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은 장용성 코팅이 된 락토페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차이를 볼게요. 일단 일반 락토페린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게 되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먹게 되면 먹게 되면 위산의 공격 때문에 다 녹아서 장까지는 거의 도달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장용성 코팅을 했다라고 하면 통과하고. 먹으면 장까지 잘 도달을 했죠. 강하다, 진짜. 위산의 공격으로부터도 이 장용성 코팅이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위산이나 여러 가지 효소의 공격에 끄떡 없이 잘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까지 잘 가게 되면 장내 유익균을 잘 증식을 시키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장용성 중요하네요. 장까지 잘 가야지. 게다가 이 장용성 락토페린은요, 내장 지방 감소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또 다른 효과요? 사실 이 락토페린이라는 게요. 아까 앞서서 내장 지방 얘기할 때 장간막 지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장간막의 지방 감소는 물론이고요. 내장 지방이 줄어드니까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연구가 있었거든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기는 했는데 쥐에게 4주 동안 100mg의 락토페린을 투여하고 지켜본 결과 일단은 장간막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던 이 축적된 함량이 감소했다라고 확인이 됐고 또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증상까지도 완화됐다는 실험이 있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오죠? 요요. 요요만 오나요? 폭식? 거식증? 빈혈, 머리털 빠짐, 변비. 여러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면역력을 꼭 챙겨야 돼요. 면역력을 꼭 챙겨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라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기상포진이 오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락토페린도요. 별명이 천연 면역 치료제예요. 아셨어요? 제가 이 락토페린의 페린이 철분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는 락토페린과 좀 유사하게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철분 수송 단백질이 있어요. 얘가 이제 철분을 이동시키고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이 트랜스페린보다 락토페린이 철분과 결합하는 능력이 260배 더 강해요. 260배? 훨씬 잘 뺏어서 자기가 수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곳에다가 철분을 내려줄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곳에선 철분을 뺏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균 작용. 세균으로부터도 철분으로 인한 그런 반응들이나 염증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면역 치료제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락토페린을 우리가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나요?
일단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면에서도 좋겠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왕이면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는 락토페린인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장용성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섭섭하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아니, 그럼 이거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의사항? 주의사항도 있죠.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늘 1일 권장량이 있어서 지켜서 드시는 게 좋은데 네. 락토페린 하루 섭취 권장량이 한 270mg 정도. 이 연구들도 보면 270에서 300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우유나 유제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우유에서 추출했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임산부나 수유부도 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내가 만성질환 같은 걸로 꾸준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수연아 어때?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나 오늘 완전 건강하게 이제 10년은 다이어트를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 좀 멈추고 싶은 마음이 이제 나도 그냥 먹고 찔까 했었는데 편하게 살고 싶지. 그랬는데 맞아, 오늘 저렇게 아까 모범생처럼 꾸준하게 하면서 락토페린 효과도 좀 한번 받아볼까. 어쨌든 오늘 욕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학생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또 뿌듯하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영아 뭐해? 자, 해봐. 야 근데 이건 왜 해야 돼 아침부터? 오랜만이다 석정아. 근육을 키워주신 선생님이셔. 근육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햇빛이 부끄럽고 내가 저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운동한 거거든. 치매 위험성까지도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근육이 없나요? 나이가 좀 먹고 우리 출산도 했잖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들이 많이 생겨요. 단단하게 뭉쳐있는 지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서 마사지를 좀 해줘요. 살살 부드럽게 풀어주듯이 마사지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마사지 주시는 게 좋아요. 림프순환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기기가 더 쉽거든요. 림프순환은 적정한 자극만으로도 촉진이 될 수가 있어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